이번 주는 우리 염 교수님이 준비한 게 언젠가는 해야 될 거였죠. 그래요? 예, 해야 됐네요. 예, 해야 될 거였죠. 꼬마. 네. 기억나잖아요, 이거 꼬마. 도널드 헨리 제스킨스. 예. 꼬마 연쇄 살인범. 그렇다고 해서 이 범인이 꼬마는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꼬마는 아닌데 워낙 이 사람이 체구가 작아가지고 꼬마라고 불렸던 그런 사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많이 찾았네요. 네. 뭐 많아요. 이것도 자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없어요, 자료. 그죠? 이것도 내가 볼 때 자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그냥 피상적으로 이거 이렇게 몇 줄짜리 읽어본 거거든요. 몇 줄짜리. 오늘 우리 염 교수님이 준비 많이 해왔으니까 자세히 좀 귀 쫑긋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도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다 자세히 모르는 거. 꼬마라는 것만 기억이 나. 제스킨스. 예, 자료가 많이 없어요. 본명은 도널드 헨리 게스킨스라고 있더라고요. 게스킨스. 예, 게스로 저도 쟤인 줄 알았는데 게스킨스구나. 그래서 도널드 헨리 게스킨스고요. 꼬마 연쇄살인범 또는 땅꼬마 연쇄살인범이 맞을 거예요. 아마. 땅꼬마. 꼬마에 좀 더 비약적인 표현이잖아요. 더 조그만 게 땅꼬마 아니야? 예, 그러니까 땅꼬마 연쇄살인범. 그래서 피위가 이제 키가 작은 이런 공식적인 단어고 약간 속어나 비속어로는 땅꼬마 이런 개념이에요. 아주 작은. 네, 아주 작은. 그러니까 난장이라고 해서 이제 외소증 환자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비장애적인 키를 봤을 때 아주 이제 작은 사람. 예, 그 피위. 예, 피위 시리얼 킬러 또는 이제 본인 주장이에요. 뒤에 나오는데 사체를 100여 구를 자기가 이제 스왑프 쉽게 얘기하면 이제 늪이라고 그러잖아요. 늪. 나무도 울창하고 물로 돼 있는데 막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주로 사체를 자기가 버렸다 그래서 그 주장을 기반으로 해서 스왑프 시리얼 킬러 이렇게 부릅니다. 늪살인, 늪 연살인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따 교수님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유명해졌냐면 10명이 넘는 사람을 이제 연쇄 살인을 했기 때문에 10명? 우리하고 미국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일단 10명이 넘어가야지 뭐 좀 보더라고요, 이게. 그래. 4-5명은 티도 안 나요, 이게. 맞아. 하도 많아가지고. 하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10명을 넘어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수님 그 독살도 하고요. 독살도 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칼로 찔러 죽이거나 총을 쏘잖아요. 근데 사살, 즉 총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고요. 그럼 수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네, 독살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칼로 찔러 죽인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폭발물을 이용해 사람을 죽여요. 와, 이 새끼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구나. 그러니까 연쇄살인 중에 수단 방법으로 놓고 보면 그러네. 교수님 아시겠죠? 연쇄범죄 특히 연쇄살인범은 고정형 그 범죄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거 있잖아요. 네, 교수님 항상 강의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칼 쓴 놈은 칼만 쓰고 총 쓴 놈은 총만 쓰는데 이놈 새끼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희한하네.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FBI에서도 이제 연쇄살인범 분류에 있어서 이 피위 시리얼 킬러 즉 그 게스킨스 같은 경우에 자기들도 아주 희한한 유형이라고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헷갈렸겠는데 이거 수사 당국에서는 수법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다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겠지. 교수님. 예. 일단 성장 과정 이거를 구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진짜 교수님 한 2줄밖에 안 나와요. 그래 내가 나는 제스킨스로 알았었거든요. 네, 그동안 게스킨스가 맞구나. 게스킨스는 난 넉 줄, 5줄 읽은 것 같아. 내 기억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했는데 일단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무대로 연쇄살인도 여기서 저지르고요. 생활도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딴 주로 뭐 넘어간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플로렌스 카운티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의 조용한 마을인데 여기에 이제 담배 농장에서 태어나요. 담배 농장. 네, 그래서 이 캐롤라이나 주가 담배로 좀 유명하대요. 여변초로. 그래가지고 담배 농장에서 이제 엄마 밑에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태어나는 순간에 너무 왜소한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미숙아인 줄 알았는데 미숙아는 교수님 달을 다 안 채우고 나오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아니잖아. 얘는 달을 다 채우는데 너무 작은 거라. 10달 채웠는데. 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엄마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약간 방치를 한 것도 있나 봐요. 얘기상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다 큰 성장한 상태에서도 미국 백인의 평균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성인이 된 상태에서도 163cm에 59kg였대요. 정확하게는요. 이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꼬마라는 소리 부를 수가 없지. 없죠. 예, 없죠.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 유형으로 보니까 163에 한 60kg 정도면 이제 꼬마로 보는 거네. 예, 원체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상습적으로 이제 아이고. 참
이게 이제 그 기록상으로는 엄마가 자꾸 결혼하고 이혼하고 했다 하는데 실제 기록을 보면 엄마가 남봉녀예요. 남봉꾼이 아닌 남봉녀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냥 원나잇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막 몇 달 살다가 헤어지고 몇 달 살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이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트걸이라고 그러지 일반. 그렇죠. 예.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이제 뭐 아버지 역할을 하긴 했으니까 뭐 새아버지가 계속 교체가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사귈 때마다 애를 계속 냈대요. 그래갖고 형제 뭐야. 숫자는 현재 기록은 안 나와요.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4명 이상으로 판단이 돼요. 형제가 엄마가. 그럼 엄마는 같고 예.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동복 이부 형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동복 배. 이부. 예. 그러니까 배다른 배는 같고. 아니 씨 다른 형제네. 그렇죠. 동복 이부 아빠가 틀린 거죠. 그래서 그 이부 형제 즉 아버지가 틀린 형제들이 바글바글 살았다는 기록만 있어요. 근데 얘가 첫째도 아니고 거의 막내로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형제들이 일반 그러니까 보편적인 백인 사이즈의 큰 아이들이었나 봐요. 그럼 얘는 밀리지. 그냥 뒤지게 맞았겠죠. 그러겠네. 자랄 때부터. 그래가지고 원체 체구도 형제들보다 작고 또 이제 새 아빠라고 들어오는 인간들도 전부 다 변태 같은 놈들만 들어와서 어릴 적부터 이제 새 아빠나 이제 엄마의 친구들로부터 이 추행이나 성 공격을 당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임도 하고 막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릴 적부터 태어나자마자 그 원래 도널드라는 이름 있잖아요. 있는데 도널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피위라고 계속 불렀대요. 아예 그냥 별명을 그냥 불러버렸구나. 땅꼬마 이렇게 부르니까. 그럼 지 이름이 그냥 피위인 줄 알았대요 실제로. 아이고야. 성령 과정에서. 딱하긴 하네 그 네. 부분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록상으로는 이제 첫째 판이 있어요. 첫 번째 사고를 치고 살인은 아니고요. 뭐 사고를 치고 뭐 잡혀갔는데 잡혀갈 때 그 당신 이름 돌로한드 헨리 게스킨스하고 이름 물어보잖아요. 판사가 물어볼 때 얘가 그때 처음으로 내 정식 이름이 도널드 헨리 게스킨스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기록은 있어요.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도널드란 이름하고 피위란 이름이 혼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호적상의 이름을 피위로 좀 오해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만 1세가 되었을 때 이제 치명상을 입은 게 조명용 등유 있잖아요. 옛날에 저기 키우는 거예요. 이게 하도 이제 먹을 거를 형들한테 뺏기니까 이걸 벌컥 마셔버린 거예요. 돌 때. 아이고. 그래가지고 전신 경련 증상이 나타나서 이때부터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성장이 더 안 좋아지고 아이가 죽을 똥말똥 했었고요. 그때 또 뭐 엄마가 뭐 신경도 안 썼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아버지들이 지속적으로 성적 표현을 성적 공격을 했기 때문에 에이. 이걸로 인해서 그 상당히 그 소극적이면서 특히 이제 성폭행당한 아이들 교수님 옛날에 수사해보면 아시겠지만 대인 깊이나 주변 사람하고 대화 안 나누죠. 그러니까 이 게스킨스도 똑같은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게스킨스가 이제 10세 전에 주로 이제 유머 감각도 많고, 그러니까 작으니까 이제 말을 좀 조절 많이 했나 봐요 나름대로. 그래서 친절하고 재밌는 성격을 많이 가졌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본인이 왜소하잖아요. 왜소하고 아버지도 없는 상태에서 엄마는 이제 농장에서 그 담배 농장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상태로 자라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건 명확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석한 전문 분석가들은 항시 분노하고 복수, 폭력과 관련된 욕구가 높았다고 그렇게 분석을 좀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분노, 복수, 폭력.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기록이 안 나오는데 제가 힘들게 찾았는데 그 게스킨스가 이제 나중에 이제 FBI 수사를 받잖아요. 나중에 잡히고 나서도 이제 범죄 분석관도 붙는데 너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살인 욕구가 있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거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 나왔어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게스킨스가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이걸 진짜 힘들게 발췌를 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FBI 심리 분석관들한테도 얘기했고요. 본인도 자서전에 쓴 내용이 뭐냐면 10세 전에 교수님 그 옛날에 그 유랑 서커스단 기억나시죠? 저 때도 있었거든요. 뭐 우리나라 동춘 뭐 서커스단 있는 거죠. 동춘 서커스 본 적 있거든요. 그 서커스단이 이렇게 시골이니까 돌아다녔나 봐요. 근데 그 서커스단 구경을 하는데 뱀쇼를 하는 코너가 있대요. 있지 그런 거. 예, 근데 이제 뱀쇼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그 이만한 큰 틀에다가 뱀을 넣어놨나 봐요. 구경하라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근데 킹코브라 아시잖아요. 코브라 중에 뭐 진짜 사람만한 거 있잖아요. 킹코브라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새양지 2마리 흰 놈이 들어가 있었대요. 먹이로. 예. 근데 유리로 다 보이나 봐요. 근데 보는 과정에서 잡아먹힐 거 아니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안 잡아먹고 이제 계속 물었다 놨다 그러다 귀를 겁을 주면서 몰더래요. 코브라가.
갖고 노는 거지.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가 물어 죽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게스킨스 입장에서 아 먹을려나 보다 했는데 죽이고 나서도 그 죽인 그 사체 있잖아요. 쥐 시체를 계속 먹지도 않고 계속 가지고 놀더래요. 이 순간에 이제 게스킨스 얘기가 뭐냐면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희열과 열정을 느꼈다. 이때부터 뭐가 이건 나와요. 이건 명확하게 진술 기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가서도 이제 판사가 보시면 그 저기 사법 조사관들 있잖아요. 이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가져노는 것들이 내가 계속 피해를 입고 있었구나 이걸 하나 느낀 거고. 아, 그 쥐가 나다. 자기 쥐를 자기 모습하고 투영시킨 거고요. 예.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쥐가 되면 안 된다. 나는 킹코브라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느꼈다는 게 제가 찾은 기록이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되게 왜소하긴 왜소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만한 것 같아. 이게 제소 기간 동안에 찍은 사진이래요. 이게 제소복이라고 그러는데. 아유, 작긴 작다. 네. 그래서 이제 쥐의 사체와 관련된 내용 아까 얘기했다시피 쥐는 나다. 근데 저 쥐는 나면 안 된다. 이런 두 가지의 양가적 감정이 게스킨스가 어릴 적부터 이제 연쇄살인으로 가기 위해서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 11세 초등학교를 그만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완전히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4학년쯤 우리나라로 하면 4학년 전후에 학교를 그만뒀고요.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자동차 수리 공장 있잖아요. 엔진 오일 갈아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차라리 이쪽에 가서 기술이나 배우자 그래갖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 취업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 사회에 그냥 뭐 미성년자고 뭐가 없구나. 그런 건 노동법이 없을 테니까. 11살에 그냥. 네. 그래서 얘가 그 33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11살이면은 뭐 마흔 한 저기 40 한 3년 4년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를 만나요. 두 놈을. 근데 이놈들이 이제 범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스킨스가 이전까지는 범죄성이 전혀 안 나타나요. 계속 이제 학대나 이런 것만 당했지 누굴 공격하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좀 힘센 친구 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애들이니까 뭐 강도나 강간까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도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을 계속해서 용돈을 벌었고 얘들이 하면서 자기들의 조직 이름을 만들어요. 이것도 기록이 안 나요. 트러블 트리오래요. 아, 세 놈이서 지네가 조직 이름만 세 놈이구만. 세 놈의 문제아들 뭐 이런 뜻이겠죠, 교수님. 그래서 이 트러블 트리오라는 조직을 결성을 해서 TT를 만들었는데 TT. 예, TT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얘네가 이제 범행을 이제 조직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형 사고를 칩니다. 만 13세가 되는 해에 만 13세가 하니까 2년 지나서죠. 근데 사회생활 2년 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이 도둑질을 하러 어떤 집을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동네에서 알던 여자애가 동갑내기가 있어요. 33년생. 근데 그 아이 혼자 있었던 거예요. 집에 부모는 없이 도둑질하러 혼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가니까 여자애가 소리를 질렀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예. 그러니까 얘가 그 근처에 있는 걸 뭘 뒤질라고 했더니 손도끼가 하나 있는 거라. 그 이걸 집어갖고 얘 머리를 찍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 죽었나? 그래서 아니 죽지는 않았어요. 다행인 게 스치긴 했는데 완전 중상이었대요. 기록으로 나와요. 그래갖고 장기간 입원해서 그러니까 두개골까지 아마 한물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도망을 가요. 찍고서는 도망을 갔는데 이제 여자애가 다행히 살아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응급실에 옮겨지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겠죠. 걔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걔 게스킨스. 예, 정비 공장에 있던 애 걔라고. 그냥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형사처벌을 이게 사실은 살인미수죠, 교수님, 그죠? 살인미수죠. 어디 이렇게 보면요. 강도살인미수예요. 강도살인미수네요. 오, 그러네요, 교수님. 이건 근데 얘가 만 14세가 안 됐지. 아, 참 이거 관계 없지, 미국. 예. 미국 참 관계도 없지.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무단 침입했고 손도끼 가지고 머리 찍어가지고 애를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체포된 다음에 이제 판사가 열이 받아갖고 야마 이거는 애들 웬만하면 다 이때도 1년 2년 때렸대요 그냥 보호제도가 얘네는 빨리 나와가지고 넌 이거 큰 죄야 넌 안 되니까 5년이라고 그래갖고 5년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년원이죠. 지금 직업학교 있잖아요. 직업학교 형식으로 돼 있는 소년원으로 이제 5년을 선고받고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얘는 이제 날개 다는 거야 이때부터. 예,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직업학교라고 공식 명칭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인더스트리얼 스쿨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좀 빠진 게 있어요. For White Boys예요. 뭔 뜻일까요, 교수님? 영어로. 화이트 보이스. 화이트 보이스. 그러니까
깨끗하게 저 개과천선하고 나오라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저도 처음에 알았는데 그거 아니야? 백인만 투입하는 거예요. 백인 와, 남자. 환장하겠다. 예. 나는 위에서 화이트 보이스 깨끗하게 그 개과천선하고 위에서 예. 이런 의미로 저도 했더니 그렇게 그게 아니네. 처음 해석이 됐는데 백인만을 위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블랙 보이스도 따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블랙 걸스 야, 학교가 따로 있고요. 그때까지도 인종차별이 있었네. 결론은. 40년대니까. 60 저기 마틴 루터 킹 목사 나오면서 그때 그 특허권도 줬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 교정 시설인데 이게 또 중소년 교정 시설이래요. 왜 그러면 얘 자체도 살인 미수잖아요. 지금. 큰 죄를 지고. 예, 그래서 여기 말이 직업 전문 학교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그 안에도 막 저 조직도 있고 건달도 있고 애들인데도. 그렇겠지. 예, 아주 그냥 강력범들이 있는 데네 결론은. 예,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의 쓰레기란 쓰레기 백인 남자애들은 다 갖다 몰아놓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가자마자 주먹만한 놈이. 그렇죠, 요만한 놈이 나이도 어리잖아요. 엄청 두들겨 맞았겠다. 그 14살인데. 그러니까 거기 딱 들어갔더니 이미 갔더니 아기지옥이더래요. 본인 진술에도 나와요. 갔더니 힘세고 이미 조직 활동을 좀 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형들이 거기서 딱 들어오면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애들이 신입이 들어오면 얘네를 이렇게 검색을 한대요. 힘센 애들이 조직 애들이. 그래갖고 그 중에 한 명을 딱 집어갖고 자기들이 결정을 한대요. 얘는 김복준이한테 가서 있고 얘는 영은형이 밑에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시중을 보는 식으로요. 아이들 외소하고 또 여자애 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딱 집어가지고 그냥 넘겨버렸대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걸린 거라 거기에. 완전 장난감 돼버렸구만.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실수로,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이나 좀 부유층 자녀 중에도 실수로 중범죄 저지른 아이들 있잖아요. 쩐 좀 있는 것들. 네, 얘는 또 따로 관리가 됐대요. 그럼 펌터리 새끼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요. 교도관들이. 얘만 이제 거기서 이제 밥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게스킨스가 나 그거 못해 하고 저항을 했대요. 내가 그런 걸 왜 하냐. 그랬더니 이 새끼 봐라고 그러고서는 그 집단으로 교수님 그 수용시설에 보면 샤워 같은 거 집단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고 20명의 선배들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합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성적으로 맛이 가지 않았냐 이렇게 봐요. 분석관들은.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 입장에서는 심부름도 해야죠. 성폭행도 당하죠. 근데 맨날 두드러 맞죠. 댐비지도 못 차죠. 이러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게스킨스가 미국 사회에서는 체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이게 유연했대요 몸이. 유연하니까 교수님 옛날에 저기 대구인가 어디서 그 최갑복이 그 밥 배식하는 배수구 배식구로 나간 거 있죠. 최갑복이 이거 똑같아요. 그래갖고 문어같이 있잖아요. 자기 몸을 틀어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갖고 탈출을 4-5번을 했는데 탈출하다 번번이 잡혀왔죠. 이렇게 잡혀와갖고 또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교도관한테 두들겨 맞고요. 또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또 들어맞고 그렇게 이게 시간을 지내다가 탈출을 실제 성공을 해요. 마지막엔. 결국은 했네. 네. 그게 성공을 해갖고 얘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탈출했으니까 이제 수배범이니까. 그래서 유랑 서커스단이 되게 많았답니다. 미국에. 그래서 서커스단에 가서 제가 여기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넌 재주가 뭐냐 그랬더니 탈출 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갑복이가 된 거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저기 날 접을 수 있고 그리고 작잖냐 그러니까 내가 또 저기 난장이 같이 외소증 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니까 나를 써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수님 그 몸 접는 기술을 배워요. 환장. 예, 이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가지고 그런 서커스를 하고 있고요.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자기같이 이제 부모님도 사실상 없고 고아 상태로 서커스단을 따라다니는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비슷했대요. 이 여성을 만나서 그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야 이렇게 수배 상태로 다니다 또 잡혀가면 어떡하냐. 좀 처리 좀 하고 우리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가서 자녀 임기라네. 형기죠. 자녀 형기 맞추고 나오셔야 되겠네. 예, 근데 이제 이 당시는 교수님 이거는 저기 교도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소면은 이제 학교니까. 네, 얘가 들어가면 그때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 있는 이제 소년 보호 담당하는 보호관들이 자수를 하면 그 너무 긴 기간 아니면 그걸 다 카운트를 해줬대요. 그 빠진 시간만 빼고. 예, 왜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보호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추가가 되진 않고요. 자수해가지고 자녀 그 기간 있잖아요. 그걸 만기로 채우고 1951년도에 만 18세로 출소를 합니다. 참나.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네 여태까지는. 얘기가 파란만장하죠. 얘가 지금 같아서는 얘는 지금 자기 아내 된 사람이 조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거 마치고 온 거 아니야.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얘한테도.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 저기 4줄짜리가 되게 길죠 이게.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얘기가. 이거 기네. 예, 그래가지고 부인을 다시 만났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렇지. 빵사를 했는데. 그래 딱 살고 나서 여보 나 돌아왔어 그러고 만 18세 오니까 부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서커스단에 다 같이 들어가서 결혼했는데 덜컥 부인이 임신을 해버려 이제. 임신하니까 서커스를 못 하잖아요. 몸 꺾고 막 틀고 날라다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부인이 집에만 있으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또 하는 게 도둑질이라고 엄마가 담배 농장에서 일을 했고 자기도 담배 농장에서 어릴 적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나 담배 공장 가서 일할래 그러고 거기 아는 친구 통해 갖고 담배 농장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그 저기 소년 직업학교 있잖아요. 거기 빵동기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문제야 항상. 이게 혼자 들어갔으면 교수님 부인도 있고 아이도 태어날 거이기 때문에 그냥 담배 농장에서 워커로 일하면서 끝날 수가 있었는데 얘가 또 완전 상습절도범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거기서 야 이거 하루 일당 해갖고 돈 3, 4만 원밖에 못 받는데 저 담배 공장에 저 비싼 담배 왕창 깔려있잖아 싸놨잖아 말린 거 훔치자고. 저 그땐 또 말아 피는 담배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거 가로내갖고 다 갖다 팔자 그래갖고 야금야금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나. 근데 그러다가 교수님 이게 아시죠? 이렇게 많이 쌓여서도 빼내다 보면 양이 티가 나잖아 이게. 결국은 티나지. 예. 그러니까 이게 티가 나니까 얘네들이 앉아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 없어진 걸 알으면 이제 수사 들어올 거니까. 작사를 또 가는 거죠 이제 깜빵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민을 하다가 게스킨스가 얘기를 해요 친구한테. 야 씨 뭐 불질르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창고로 아예 불질러 버리자. 네. 새끼들 참. 그래갖고 불을 질러갖고요 진짜로 수십만 달러치의 담배가 다 날라갔대요. 아이고.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다 탄 거야 그냥 홀라당. 타고 나니까 이제 농장주는 환장하잖아요. 그 세상에 말리는 것까지 작업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열받아 팔팔 뛰고 있는데 이때 두 명의 여자아이가 찾아와요. 게스킨스를. 같이 일하는 아이들이래요. 얘네도 어려운 아이들인데. 여자애들이. 여자애 둘이 와갖고 여자애 중에 하나애가 뭐라냐면 야 나 너네가 그 담배 훔치는 거 봤어. 너네들이 훔치는 거 봤거든. 그리고 너네 그거 저기 뽀록 날까봐 겁이 나니까 불 지른 거 아니야. 애들이 따진 거예요. 얘네들이 봤나 봐요.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그 열받잖아요. 게스킨스가. 그래갖고 손도끼가 있었대요 또 근처에. 그 새끼 완전 도끼를 네, 도끼다란 말이래. 도끼를 딱 들어가지고 여자의 이게 머리를 찍은 거예요. 아이고. 이게 교수님 정통으로 맞았대요 기록상으로는. 그럼 그러니까 여자애가 맞고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공격을 안 당했고 여자애 2명 중에요. 얘가 이걸 뽑아가지고요 얼굴을 수차례 내리쳤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없어진 거예요. 잔인한 놈의 새끼. 그러니까 이제 뛰쳐나간 여자애 하나 또 있을 거 아니에요. 2명이 갔으니까 얘가 가서 신고한 거죠. 저기 제가 게스키스나 애가 도끼 난동 부리고 있다고. 왔더니 뭐 바로 잡혔겠죠. 그래서 1953년도에 최초로 살인 있잖아요. 예, 1급 살인 혐의로 해갖고 구속이 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교수님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절도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방화도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방화를 했죠, 그냥. 예, 방화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적용해갖고 6년형을 선고받습니다. 6년밖에 안 줬나?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온정주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네, 애가 좀 집도 어렵고 아직 미성년자니까. 키도 작은 애가 제가 뭐 저럴 수 있지 않냐 그랬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아까는 진짜 본격적으로 소년원이었고요. 그러네 네.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여기라고 오죽하겠어요. 근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소년원은 13세에서 18세 사이니까 그래도 나이 격차가 5년 정도에서 끝나잖아요. 교도소 갔더니 막 40대, 50대, 60대들 막 조폭부터 해갖고 마약쟁이들 뭐 마피아 오만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라. 게스키스가 들어가니까요. 이거 완전히 그 맛 좋은 영양간식이 된 거예요. 재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오자마자 이제 성폭행 당하고 집단 폭행 당하고 셔틀 있잖아요, 교수님. 심부름하고 막 계속 이런 거죠. 이 과정에서 딱 6개월 차에 게스킨스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교수님 그 내가 쥐가 되지 말고 킹코브라가 돼야 된다 있잖아요.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딱 생각했냐? 이 교도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제1인자를 내가 제거를 하면 이 교도소 내에서 모든 재소자가 나를 최소한 겁이 나서라도 안 건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건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 한 측면도 있네.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6개월 동안 계속 당했대요. 5만 가지 거를. 그러니까 이 당시 최고의 강자가 누구냐면 헤이즐 브레젤이라는 애가 브라질이라고 많이 했는데 브레젤이더라고요. 브라질. 예, 브레젤이라고 해서 이 헤이즐 브레젤이라는 아주 초강력 강력범이 하나 있었대요. 있었는데 얘가 깽단 출신에다가 이미 이제 교도소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놈이 대빵인 거지. 예, 대빵이기 때문에 그 밑에 추종하는 아이들이 경호원식으로 붙어 다녔대요. 항상 붙어 다녔대요.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도 이 브레질이라는 아이가 교도소에서 이제 대빵으로 설정이 돼 있으면 질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도 놔둔다니까 은연중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그냥 내두나 봐요, 이런 애들을. 반장을 왜 세우겠어? 교도소에. 아, 그러네요. 감방 생활에 나오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밑에서 통제하는 거죠, 이제 제도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야, 저 브레질이라는 애를 보내버리면 내가 여기서 대빵이 되겠네? 이 생각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취사장 있잖아요, 교수님. 네. 취사장에 있는 제도자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야,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급 수제 샌드위치를 하나 만들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장에서 그 교도관들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 막 빼내가지고 조립을 해서 진짜로 식당에서 먹을 만한 그 샌드위치 있잖아요. 이걸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고서는 그 브레질 쪽에다가 연락을 가요. 내가 존경하니까 우리 대빵 형님 이 샌드위치 하나 좀 모시려고 한다. 얼굴 좀 보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웃기잖아요. 브레질 입장에서도 또 키가 작다고 해갖고 땅꼬마라 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피위 한번 오라고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얘가 간 거예요. 샌드위치 들고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24시간 경원이 붙어서 다녔대요. 브레질이요. 근데 이날은 피위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쪼매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한테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완전 방심한 상태에서 자기 방으로 들인 거예요. 샌드위치 들고 오라고 해서요. 근데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었단 얘기죠. 이때 필름 얘가 또 샤워하려고 홀다랑 다 벗고요. 그 교수님 그 변기 앞에서 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샤워하려고 다 벗고 있는 상태니까 무장해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샌드위치 밑에다 이제 단검을 들고 갔대요. 이걸 빼가지고 목에다 쑤셔버린 거예요. 목젖 쪽에다가. 그 대빵이 그냥 순식간에 비명 행사했네. 골 때린 놈이 이거. 이거 무서운 놈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방에 갔어요 그냥. 브레질이. 그러니까 뭐 교도소 난리 났겠죠. 추가밥 먹어야겠네 이제. 아니 죽방도 죽방인데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요 칼을 어떻게 구했으면 말이 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6주간의 독방형이 추가로 선고가 됐고요. 그냥 판사가 너 6주 동안 독방이야 이렇게. 어차피 얘는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뭐. 그리고 이제 재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3년의 징역형이 추가가 됩니다. 겨우 3년? 네. 이거는 1급 살인인데도. 이게 왜 그러냐? 하도 브레질이 나쁜 놈이다 보니까. 그래 맞아. 그거 참작이 된 거겠지. 이게 뭐냐? 저 외소한 애가 가서 슬픈 척으로 제가 그날 끌려간 거요. 그 형이 뻘구어 벗고 있었잖아요. 죽을 때도. 그렇지. 저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제가 진짜 언젠간 저 인간한테 끌려가겠다 싶어가지고요. 칼을 품고 있었어요. 이건 죄는 맞는데 저는 살라고 찔렀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겠다. 이 쇼에 그냥 법원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3년밖에 안 줬구만. 네. 그래갖고 이제 그 그냥 방위를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과잉방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잉방위 내지는 뭐. 네. 그래. 그래서 과실치사라고 나와요 기록상에는요. 이걸로 해서 이제 3년형 선고받고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방에서 6주 마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교도소가. 걔 못 건드리는데. 왜 그러면 걔가 악행을 하도 많이 저질러갖고 영웅이 됐대요. 일부 절반은 영웅이고 절반은 저 무서운 놈이니까 건들지 말고 이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기가 가장 진짜 무시무시한 교도소 내에서 자기를 아무도 안 건드리는 상황을 최초로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 교도관들도 무서워하고 얘를. 그럼 한 방에 그 센 놈을 보내버릴 수 있어. 네, 2판 4판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와씨 내가 이게 세질라면 진짜 난 코브라가 되는구나 이거. 코브라 무는 쥐가 되든가 해야지. 이건 안 되구나 하고 이게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과정에서 이게 6년에다가 교수님 3년이 얹어지니까 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9년을 살라고 하니까 얘도 긴 거라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1955년에 취사장에서 그 잔반이 남잖아요. 그럼 돼지먹이로 줬대네요. 짬밥통. 네, 짬밥을 돼지먹이로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만한 드럼이잖아요. 드럼에 지가 들어가요. 얘는 접잖아. 작아서. 몸을 접으니까. 네, 그래갖고 이렇게 빨대 같은 걸 끼고서는 숨을 쉬고 이게 물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가요. 참 대단해요. 그래갖고 나갔는데
또 나가자마자 또 유랑 서커스단에 또 취직을 해요. 걔 갈 곳이 그거지 뭐. 예,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잘해주는 사람들 차를 훔쳐가다가 그러니까 그 유랑 서커스단에서 잘해줬다는 그 애가 불쌍해 보이니까 잘해줬는데 그 차를 훔쳐갖고 막 다 드라이버가 가다가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에 잡힌 거예요. 자동차 절도로. 그랬더니 이게 수배네, 이게 탈주범이네. 그래갖고 이제 다시 잡혀간 거죠. 남은 거하고 이제 또 재판 또 받아야겠네. 그렇죠. 그래갖고 어쨌든 들어가도 뭐 3년 또 추가가 떠갖고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요. 12년 늘어났네 이제. 늘어나는데 이제 61년도에 모범수로 살았대요. 그때 대기 조용히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1961년 8월에요. 가석방으로 이제 내보내집니다. 근데 이때부터가 이게 실수였어요. 이때부터 마구잡이로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석방 후 2년 지난 1963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집에 침입을 했는데 그 12살짜리 딸아이가 혼자 있었나 봐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갖고 얘를 강간하고 이제 도망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스킨스가 맞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체포를 했고요. 경찰 유치장에 집어넣어놨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유치장에 보면 책광하라고 조그만 창 있어. 조그만 창 그 햇빛 들어오라고. 작은 거 있다며요. 책보만한 창이라고 그러지. 책보만한. 진짜 책만하다고 그러대요. 여길 문어같이 빠져나가요. 아, 이 새끼 이거. 예, 그 몸 꺾는 기술로. 미국판 최갑복이네. 예. 그래 빠져나가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또 경찰도요. 그래가지고 수색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도망갔는데 얘가 저희 조지아주에서 잡혀요. 거기까지 오면 한참 뭐 몇백 킬로를 도망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추가 떠가 잡혀갔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강간혐의. 예, 미성년자 강간에서 6년. 그다음에 도대체 몇 년이야 그럼? 도주 2년 그래갖고 8년을 선고받습니다. 특수 도주죄까지. 예, 그래서 8년 선고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도소에서 또 열심히 조용히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1968년도 11월에 가석방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은 이제 3년 정도 덜 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오고요. 이때부터 이제 살인기로 돌변하기 시작해요. 68년도에 나오고 나서요. 그럼 무슨 살인기로 변했냐? 일단 교수님 68년도 11월에 가석방 됐잖아요. 나오면서 이제 지붕 수리공으로 변신합니다. 주택 지붕 있잖아요, 교수님. 그거만 수리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갖고 일은 열심히 했대요. 이것도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붕에 올라가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도둑놈들이 잘하지. 근데 하는데 이게 조건이 뭐냐면 덩치 크거나 교수만 좀 못한대요. 덩치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럼 주저앉는데요. 그래서 이 승마 있잖아요. 그 승마 기수. 예, 그렇죠. 경마장 기수분들 있잖아요. 엄청 가볍잖아. 예, 그러니까 기수하고 그다음 무조건 그러니까 작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게 그 탄광 있잖아요. 갱도 뚫는 거하고 미국 직업 중에 그다음에 지붕 수리공은 무조건 키 160 전후에 몸무게 55kg 전후 이런 남성들만 썼대요. 그러니까 취업하기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 11월에 당시 15세인 제니스 컵이라는 여성하고요. 17세인 패트리샤 앤 알스브룩이라는 여성 2명이 있는데 이 2명 발견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한참 뒤에 이거는 교수님 이 미제 사건도 아니고요. 사라지 실종 상태로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 사건은요. 그래가지고 이 둘을 이제 심하게 구타해서 살해를 하고 유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체는 한꺼번에 발견되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게스킨스는 마약을 얘네들이 아는 애들인데 동네에서 너무 심하게 이 하더라. 여자애들이 마약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덤비더라. 그리고 싸우다가 접해갖고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이 새끼 했고요. 거짓말이 성폭행하려고 그랬겠지. 거짓말이죠. 그래서 수사관은 이게 성폭행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사체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발견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알 수가 없잖아. 자신과 사귀던 마샤 앤 딕스라는 20살의 여성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뭐라 하냐? 이때 이제 부인하고 헤어졌던 것 같아요. 전 부인하고. 그래서 야 내가 네 아이를 임신했는데 네가 아빠잖아. 그럼 아빠로서 책임을 다해야지. 왜 너는 날 여자친구나 이렇게 여사친으로 생각하니? 따졌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널 왜 너를 이렇게 책임을 져야 돼 그랬더니 너 지금 너무한 거 아니고 싸움이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갖고 근데 문제는 자기랑 어쨌든 애인 관계인 건 공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약을 타서 죽여요. 독으로. 아이 새끼다. 근데 이것도 이제 돌연사로 끝난 거죠. 그냥 갑자기 쓰러져 죽으니까. 근데 이거는 또 경찰에서 또 뭐라고 진술했냐. 앞에 2명 죽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마약 많이 했다는 커비하고 알스브룩이란 2 여자애 있잖아요. 이 2 여자애한테 마약을 공급한 게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죽였다. 이런 식으로 또 진술을 해요.
예, 이 마샤라는 여자 자기 여자친구 있잖아요. 마샤를 죽인 이유가 경찰한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앞에 죽인 두 여자애랑 저는 마약 때문에 싸웠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걔네한테 마약을 공급한 미친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 이어붙이는구나. 네, 실제 조사상으로는 임신한 상태로 관련해서 싸웠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사건 터지고 3개월 지나서네요. 그래갖고 도린 호프 댐시라는 여성이 있어요. 22세인데 이 여성과 그 여성의 만 2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을 갖다가 납치를 해갖고 정확한 기록으로 댐시라는 여성도 성폭행을 했고요. 2살짜리 딸인 로빈 미셸 댐시라고, 그러니까 딸인데 엄마 이름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이름을 딴 아이예요. 이 아이, 여자아이 2살짜리 아이도 성폭행을 한 다음에 이 둘을 갖다가 또 살해를 해요. 쌤. 네. 그래서 이걸 뭐 수원패에 빠뜨렸다가 다시 건져내가지고 집단 매장지로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건 또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도린 호프 댐시라는 22살의 피해 여성이 있잖아요. 이 여성이 낳은 아이 있잖아요. 로빈 미셸 있잖아요. 2살짜리 아이요. 얘가 피부색이 검은 거예요. 엄마는 백인인데. 그래서 친구였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얘가 게스킨스가 야 너는 백인인데 왜 네 딸은 검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저기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아직도 만나. 근데 흑이냐 잘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게스킨스가 야 백인이면 백인이랑 결혼해야지 저 우세 열등함에 흑인하고 애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랑을 네가 뭔데 개소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로 죽였다는데 이거 맞는 걸로 봐요. 이유가 이거 KKK단 근성도 있는 새끼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가 있대요. 이거는 이제 진술 과정에 나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근데 세상에 2살짜리 성폭행하고 죽여 그래. 하긴 근데 미국 사회가 그 당시에 뭐 백인 따로 흑인 따로 수용했다며.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는 거죠. 맞아요. 화장이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74년 6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딱 12개월 지나서요. 1년 지나서 절도를 같이 저지르고 있던 범죄 동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얘 이름이 조니 셀러라고 36세예요. 근데 얘랑 이제 말다툼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그 게스킨스가 약간 범죄 중에서도 고퀄리티로 올라가서 실제 절도보다는 작물 처리를 주로 해요. 그러니까 훔쳐오면 팔아서 돈 받아오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조니 셀러스라는 아이가 훔쳐오는 걸 주로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작물을 누구한테 갖다 주냐? 게스킨스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게스킨스는 어떻게 돼요? 팔아가지고 처리해서 돈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자꾸 안 주는 거야. 그럼 그러면 따지러 왔겠네. 그러니까 조니 셀러스가 열받은 거죠. 야, 이 쌍놈 새끼야, 개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너 어떻게 된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으로 열받으니까 빼가지고요 머리 뒤에서 쏴버린 거예요. 이 새끼 사람 죽이는 게 그냥 뭐. 네. 그래갖고 이제 조니 셀러스가 죽었죠. 공범이. 죽고 났는데 조니 셀러스하고 부인같이 잘 지내는 제시 주디라는 22살의 여자가 있었는데 서로 다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디가 이제 연락해갖고 야, 내 남자친구가 사라졌어. 요즘에 안 보여.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같이 찾아볼까? 이러고 유인한 다음에 이 여자도 죽여버려요. 신고할까봐. 그 여자는 왜 죽여? 신고할까봐. 실종 신고. 셀러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냐 실종 신고하고 뭐 누구 만나러 갔다. 그리고 이제 그 조니 셀러스라는 이 동기가요. 깜빵 동기가 그러니까 뭐 연고가 없었나 봐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친척도 없고 애인밖에 없었구나. 쓰레기니까 얘가 사라지는 거를 이제 제시 주디라는 22살의 여자친구만 입을 닫아주면 끝나잖아요. 신고 안 들어가니까 이걸 정리하자 그래갖고 이제 정리를 해버린 거죠. 이 새끼 나쁜 놈 새끼 진짜. 참 나쁜 놈이죠. 그리고 교수님 그 다음해인 75년 2월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실라스 바넬 예이츠라는 45세 남성이 있어요. 이건 또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실라스 바넬 예이츠라는 45세 남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게스킨스한테 목에 칼을 맞고 죽어요. 예. 죽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라스 바넬 예이츠라는 45세의 남성은요, 교수님, 게스킨스랑 전혀 연고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그랬더니 이 죽은 실라스라는 사람이요 여자친구 하나 있었어요 전에. 그 여자 이름이 수잔 키퍼 오웬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수잔 키퍼 오웬스가 실라스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오웬스라는 남자랑 결혼해서 성이 오웬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존 오웬스라고 있고요. 부인이 수잔 키퍼 오웬스라고 두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실라스라는 사람이요, 이 수잔을 자꾸 이제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랑 왜? 헤어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니까 야, 씨 위자료 내놔. 내가 그래도 전 남편 아니야. 혼인신고 안 했어도. 그 새끼도 실라스인가 이렇게 예. 죽게 생겼다. 예, 너 세상에 그렇게 오웬스라는 애랑 존 오웬스랑 사는데 성도 바뀌고 하니까 나는 잊어진겨? 그러고 막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 이 남편하고 부인이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게스킨스를 불러다 놓고 뭐라냐, $1,500 줄게. 저 보내버려. 예. 그래 실라스를 그래서 죽였구나. 예. $1,500에 죽인 거야. 그때는 $1,500큰 돈이었겠지. 1975에 $1,500 엄청 큰 돈인데, 그치? 그래가지고 이걸 청부살인까지 했네 이 새끼. 이게 이제 지 목적으로 하는 연쇄살인이 아니고요. 청부살인까지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킬러가 됐구만. 교수님 이게요. 이게 시골놈 같이 생겼죠. 완전 옛날 시골 진짜 무지랭이같이 생겼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주먹 많은 놈이 이제 킬러 살인범에서는 역대급이에요, 얘도요. 그러고 나서 교수님 1970년 2월 사건이잖아요, 이게요. 청부살인이. 두 달 뒤인 4월 10일 날 다이안 벌미 닐리라는 여성이 있어요. 25세인데 이 여성을 또 죽여요. 그건 또 왜 그러냐? 게스킨스의 친한 범죄 동료인 월터 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인이었어요. 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범죄 동료 또 다른 동료가 있는 거죠. 내 빵동기의 마누라. 예, 부인이에요. 쉽게 하면 예, 월터 닐리가 빵동기예요. 예. 근데 그 부인이 이제 바람을 다이안이에요. 피웠어. 예. 그렇다고 죽여. 그러니까 이것도 좀 확 나온 거야. 너 내 빵동기인데 빵동기 마누라가 바람 피운다고 내가 응징해 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새끼네, 이거. 처음엔 저도 이렇게 봤어요. 교수님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세부 기록을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 여자도 질이 안 좋아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래서 다이안이 그 게스킨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 맨날 10대 애들 너네 집에 들어와서 집단 성관계하고 용돈 주고 막 하는데 너 이거 처벌받는다. 요즘 법에는. 너 그거 하지 마라.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 경찰에 신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네 친구랑 헤어졌는데 내 근처에 얼씬거리면 너 미성년자 성매매한 거 내가 신고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게스킨스는 이미 뭐 아시겠지만 살인에 있어서 주저 안 하는 상태로 전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녀를 그냥 쓱싹 해버린 거죠. 참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여성 있잖아요. 바람나서 빵동기하고 이제 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이안이라는 여성이요. 그 바람났던 남자를 또 죽여요. 상대? 내 빵동기. 어지러워. 내 빵동기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 바람을 피운 상대방도 죽여버린다? 교수님 정리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하워드예요. 하워드? 네, 하워드라고 하는데 34살짜리인데 얘를 또 치워버린 거예요. 살해한 거죠. 이거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빵동기의 부인, 그러니까 이혼이죠. 공식적으로 이혼했어요. 전 부인. 예, 이혼을 해갖고 다른 놈을 사귀었잖아요. 근데 그놈이. 예, 근데 지금 이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가요, 게스킨스랑 또 공범관계예요. 어떤 공범? 작물 관련해서. 또 아는 사이네. 예. 진짜 똥은 똥끼리 뭉쳤구나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족보가 나랑 같이 도둑질을 하는 놈이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여자를 이미 죽였고, 그다음 이 이혼한 여자가 또 바람펴가, 그러니까 이혼의 원인인 남자가 있었는데 얘가 또 게스킨스랑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하워드라는 34살짜리가 물건을 훔쳐오면 게스킨스한테 갖다 주고 게스킨스는 작물 처리해갖고 돈을 나눠 먹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일종의 그래도 동료네,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애인이었잖아요, 하워드가. 근데 자기 여자친구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이앤이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가 하고서는 게스킨한테 자꾸 물어본 거예요. 야,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나 몰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게스킨스가. 근데 하필 이 하워드가요, 절도 사건 여러 개 연루돼서 경찰에 수사를 받고요. 재판에 회부가 된 거예요. 상습 절도로. 하워드가? 예. 그러니까 하워드 입장에서는
빠져나가려니까 변호사도 센터람 사야죠. 겨우 똑같으니까. 또 이제 그 공탁이라도 뭐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답답하니까 얘 느낌에는 자기 여자친구인 그 다이앤을 게스킨스가 죽이지 않았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게스킨스한테 너 혹시 내 여자친구 죽인 거 아니야? 막 이러고서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저 게스킨스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나와봐. 내가 줄게. 이래놓고 이때 불구속 상태였대요. 이게 저기 하워드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마음 편하게 게스킨스 만나러 갔다 총 맞아 죽은 거죠. 진짜 어이가 없다. 이 새끼도 나쁜 짓 하다가 죽은 거네. 골 때려요 이거 사건이요. 그다음에 교수님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 날짜는 특정은 안 되는데 그 75년도로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래갖고 겔킨스라는 13세 여성이 있어요. 예, 그걸 게스킨스가 강제로 차에 태워가지고요. 13살짜리를 노스 찰스턴이라는 지역으로 끌고 갔대요. 13살짜리 끌고 가갖고 거기에 대기 중이었던 자기 친구들 여러 명하고요. 이 아이를 하나 놓고 집단 성관계를 한 거예요. 강간을 한 거죠. 했는데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이제 데려다 줬대요. 들어다 줬는데 이 아이가 게스킨스한테 뭐라냐? 아저씨 나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동네 아이니까. 죽네 이제. 그러니까 저 불러가지고 알았어 아저씨가 그러면 너한테 뭔가 답변을 줄 테니까 나와 그래놓고 칼로 또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75년 10월 10일 날이 됐는데 이때가 이제 막 가다가 이제 끝까지 막 가는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75년 10월 10일 날 다이앤 발람이 릴리라는 여성 있잖아요. 아까 그 여자 아니야. 친한 저 빵동기의 마누라. 예. 얘의 친오빠가 또 죽어요. 걔는 왜 죽었어? 친오빠가 집안을 몰살시키네. 왜 그랬냐? 얘도 또 도둑질을 해요. 얘도. 오빠도 도둑놈이고. 예. 그또 저 작물 맡겼구만. 예. 게스킨스한테. 예. 얘가 이름이 데니스 벨라미. 그러니까 성이 같아요. 그래갖고 데니스 벨람인데. 2살 많은 친오빠예요. 아까 죽은 다이앤 있잖아요. 근데 얘가 도둑질을 하는데 해필이면 총을 훔쳐온 거예요. 고가의 총을. 훔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동네에 교수님 절도범은 전부 다 작물을 게스킨스한테 맡겼나 봐요. 그러네 이 새끼 아도 쳤네. 예, 그래서 이 데니스 발람이라는 아까 다이앤의 오빠가 총을 훔쳐다가 그 게스킨스한테 주고서는 이것 좀 팔아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총이 좀 비쌌대요. 그래갖고 이제 팔아줄게 하고 가져갔는데 돈을 안 주네? 그러니까 열이 받아갖고 야 이 새끼야 내 총을 가져갔으면 내 총 그거 내놔야 될 거 아니오. 돈을 내놓던가 그랬더니 그 돈은 못 주고 총은 있으니까 도로 가져가. 총 가져가 비싼 거잖아. 그래갖고 오라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늪지대로 오라고 한 다음에 그냥 쏴서 죽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존 헨리 나이츠라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15살의 남자인데 이 아이가 누구냐? 아까 지금 방금 죽은 데니스 벨람이라고 있잖아요. 이 친구하고 아까 다이앤 벨람이 있잖아요. 얘네 동생이에요. 뭐야? 성은 틀리죠. 거기도 또 이제 일가족이네. 그러니까 이복 동생까지 다 죽인 거네. 그러니까 벨라미 가족은 그러니까 큰 오빠, 둘째 딸,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이제 이부 동생이죠. 그러니까 형이 지금 저 총 도로 돌려받으러 갔다가 안 돌아오니까. 네, 데니스. 네. 안 그다음에 앞에 저기 너 성매매한 거 신고한다고 죽은 애는 다이앤 둘째. 아이고. 셋째는 얘기 존 헨리 나이츠. 얘는 존 셋째. 이제 정리해주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형이 안 들어오잖아요. 둘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형이 총 찾으러 가서 안 오잖아요. 15살짜리인데. 그러니까 얘가 연락을 한 거예요. 저기 형 만나러 간다는데 우리 형이 안 돌아오나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유일하게 만나러 간 사람이 딱 그 게스킨스니까. 네. 그러니까 게스킨스가 야 와봐 네 형 찾으러 가자 그래갖고 왔다가 그 같은 늪에서 총을 또 쏴주게요. 이 새끼를 아주 이거 뭐 완전히. 여기서 이제 요까지 이제 끝이에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잔인한 새끼. 아주 잔인한 놈이에요. 그래갖고 이랬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게 무슨 상황이 발생했냐. 이제 그 일단 계속 죽여 나갔잖아요. 죽여 나갔는데 경찰 입장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신고가 뭐냐면 이 두 형제 있죠. 아까 얘기한 그 데니스하고요. 그다음에 존 헨리 나이츠라고 숲에 가갖고 총 때문에 죽은 형제 있잖아요. 이부 형제. 얘네와 관련해 가지고 야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러고서 수사가 막 전반적으로 개시가 돼요. 이때 이 사체 있잖아요. 이걸 묻어준 친구가 있어요.
월터 닐리라는 애예요. 아씨 그 혼자서 한 게 아니구나. 네, 아까 교수님 월터 닐리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혼하고 바람나서 나간 부인도 죽었고 그 남자친구도 죽었고 맞아. 오빠도 죽고 남동생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매개점 즉 깜빵 동기인데 이혼한 부인부터 쭉 죽어나간 게 월터 닐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똘만이라 보시면 돼요. 예, 이 월터 닐리가 자기 전 부인 죽었죠. 전 부인의 애인 죽었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의 오빠 죽었죠. 자기 오빠의 남동생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 다 죽었지. 근데 사체처를 얘가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체를 처음에는 여러 군데 널브러 놨잖아요. 아까 그 70년대 들어온 사체를 여기저기 묻어댔는데 얘 입장에서 게스킨스 입장에서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냥 한 군데로 이게 몰았구나. 발견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터 닐리를 불러갖고요. 싹 여기 다 묻어놨으니까 너 주둥이 닥치고 너 떠들면 다 그리고 네가 싫어하는 놈 다 처리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거 다 옮겨 담아 그래갖고 이걸 다 한 10구 정도를요. 계속 옮겨놓은 거예요. 아이 새끼. 이게 잠을 잤겠어 이게 잠도 못 자지. 그러다가 얘가 우연히요 완전히 보수 정파의 교회를 믿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일종의 고해성사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죄를 얘기하는데 죽인 건 아닌데 10구 정도의 시체를 제가 옮겼습니다. 목사님.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구나. 예. 거기다가 또 포스터 붙이고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둘 형제 실종 그랬는데 그 실종된 게 내 처남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매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얘가 고민을 하니까 목사님이 손 꼭 잡고 야 빨리 경찰서 가 임마. 네가 죽인 건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월터 닐리가 순식간에 경찰에 와갖고 자수를 해버립니다. 자수를 해갖고 뭐라냐? 아 사실은 그 두 놈 게스킨스라는 애가 죽였어요. 그리고 걔네 시신 제가 다 옮겼어요. 이러고 다 이제 불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갖고 이제 이 1975년 12월 4일 날이요. 그냥 막 쳐들어가고 이제 경찰이 우당탕 다 잡아버린 거죠. 이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교수님 이게 그 현장 사진이에요. 이제 시체 발굴하는. 네, 여기 어마어마했답니다. 기자들 수백 명 오고요. 여기 가가지고 시즌을 이제 파낸 내용이 이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아까 월터 닐리라고 해서 나중에 그 4건의 살인에 매개점이 된 그 저 범죄 동기 있잖아요. 얘가 이걸 신고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네. 계속 뭐가 터졌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 계속 왜 희생자가 또 나오고. 걸리면 죽이는 판이었기 때문에 야, 이게 참 잔인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잔인한 새끼네고. 네, 그래서 그 75년 12월 4일 날 건거됐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76년 5월 24일 날 8건의 살인이 유죄가 인정이 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76년 5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왜 살인이 일단 8건이니까 인정되는 게. 근데 이제 이때 교수님 또 웃기는 게 있어요. 이 새끼. 그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야 우리가 인권 국가로 바뀌어야 되는데 뭔 사형이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각 주 법원들이 웃기시네 우린 사형할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장 있잖아요. 직권으로 최근에 사형 선고한 거 전부 다 연방법원에서 명령하니 종신형으로 바꿔줘라 이러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신형으로 감형되는구만. 막말로.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사형 선고 받고 교도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너 사형은 안 당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이냐? 그게 또 아니에요. 이제 눈에 뵈는 거 없을 것 네. 같아 이제 새끼는. 1982년 9월 12일 날이요. 이게 빵이겠네. 교도소에 있을 때입니다, 교수님. 게스킨스와 같은 교도소에 재소자로 있었던 루돌프 타이너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루돌프 23살인데 얘가 게스킨스가 설치한 사제 폭발물에 얼굴이 피폭이 돼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주 이제 뭐 사제 폭탄이에요, 교수님.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얘가 죽기 그 4년 전인 1978년 3월 18일에 한 편의점에 들어가서요. 빌 문하고요. 미틀 문이라고 문이 성이에요. 달 MOMO의 선인데 이 성인데 이 두 부부가 하던 편의점에 들어가서요. 이 두 편의점 부부 사장을 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2심에서 사형이 나와요. 사형이 나왔는데 사형을 받고 나서 2심에요. 항소를 한 거예요. 사형이 너무 세다. 이 재판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서 4년 동안 재판 중이니까 1심에 사형은 나왔는데 이 꼬라지를 본 아들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편의점에서 문씨 그러니까 예. 문의 예. 이제 아들이 예. 피해자 아들이
이제 토니라고 하는데 이 토니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왜 재판을 빨리 하고 저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재판만 하다 끝나냐 이렇게 된 계속 거예요. 항소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주변에 물어봤더니 그 게스킨스라는 애가 또라이가 있는데 걔랑 얘기 좀 해봐라. 또 소개를 받았나 봐요. 돈 주면 죽여주니까. 그래갖고 접견을 와요. 하, 미쳐버리겠다. 접견을 와갖고 게스킨스한테 앉아가지고 야 너 얘 저 타이너란 놈 있는데 얘 보내주면 내 $2,000 줄게 이렇게 꼬신 거예요. 참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이랬는데 교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게요. C4가 유입이 돼요. 컴포지션. 예. 예, 크레모아에 들어가는 그 끈적끈적 손뭉치같이 생긴 그 컴포지션이 C4면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해요. 못 봐서 모르는데. 컴포지션이라고. 그래서 C4가요. 교도소로 유입이 돼요. 얘가 얼마나 능력인지. 어이가 없다. 아 근데 그게 꼭 마치 저 솜조각 같이 생겼어요. 그럴 때 저는 못 봤는데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C4가 유입이 되고요. C4에다가 교수님 라디오 수신기 있잖아요. 거기다 휴대용 라디오 수신기에다가 이걸 장착을 해갖고 이 타이너를 만나갖고 게스킨스가 그래요. 야 너 독방에 자주 간다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형 그러니까 독방 가면 외롭지 않아? 그랬더니 아우 책보다 라디오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이 라디오 줄게 이래가지고 이게 라디오들만 그 안에 이제 C4를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딱 독방에 사고를 쳐갖고 들어가요. 들어갈 때 라디오를 줬는데 이 멍청한 놈이 가자마자 이제 심심하잖아요. 전기 꽂고서는 라디오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이게 쪼그리고 이렇게 눌렀대. 이렇게 얼굴에 대고요. 빵 해가지고 머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끝장난 거죠. 그래갖고 뭐 교도소 난리 났죠. 그래서 막 이게요 미국 신문부터 대서특필이 됐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재수자 관리가 한다면 테러범이 쓰는 C4가 세상에 그게 유입이 돼갖고 머리가 날아가냐 이래가지고 미국은 사설교도소가 많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도 열받죠. 그래서 야씨 연방 대법원 뭐 저기 지침이고 훈령이고 다 필요 없고 사형. 넌 사형이야. 그리고 사형을 그냥 선고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1991년 9월 6일 날 로드리버 코렉셔널 인스티튜션이라고 해서 콜롬비아시에 위치한 사우스캐롤라 중교도소래요. 여기서 그냥 전기의자에 태웠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사형당한 사례가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걸 엄청 잔인한 놈이네. 어마어마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게스킨스가 자서전을 써요. 꽤 많이 팔렸는데 자서전에서 뭐라냐 나는 110명의 사람을 죽였다. 근데 수사기관은 15명만 인정을 한다. 이게 화가 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그 115명을 죽인 내용을 쭉 하고 자서전 작가를 불러갖고요. 써요. 그때 제가 일부 발췌한 걸 봤는데 진짜 잔인해요. 뭐라고 했냐면 주로 나는 히치하이킹 여성을 죽였기 때문에 시체도 못 찾을 거고 수사기관에 이게 입증도 못 할 거다. 이걸 주장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 일단 늪지대에다 시신을 버렸다. 스워임프 있잖아요. 이게 주장한 거예요. 교수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공식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스워임프에 버린 사건은 그 흑인 아이하고 백인 엄마 있잖아요. 요 케이스 빼고는 전부 다 그냥 흙에다 파묻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제 모르는 100명 이상의 피해자는 다 늪에다 전부 다 늪에다 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피해자 전부 다 토막을 내서 죽이거나 살을 도려내서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특히 자기가 희열을 느꼈던 게 20cm짜리 칼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서 항문을 뜯어내는 거에 이게 자기가 해결을 느꼈고 그 다음에 여성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오랄 섹스를 시킨 다음에 입을 벌리게 하고 목구멍까지 칼을 집어넣었대요. 그럼 여자들이 막 우웩우웩 하면 목젖이 찢어지잖아요. 이게 칼을 넣으니까 구토하면서 목이 찢어지는 거를 손으로 느끼는 짜릿함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기를 오랄 시킨 다음에 애무를 시키면서 입으로 구강 성교를 하면서 머리 가죽을 벗겼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남자애들 피해자가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얘는 죽인 이후에 성기를 도려내서 소세지 같이 잘라가지고 볶아 먹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의가 이게 망상이겠지. 이게 다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FBI 심리분석관들은 뭐라 그러냐. 얘가 계속 그 외소하고요. 그 주목도 못 받고 계속 이제 탄압만 받았잖아요. 그 외소한 최후가 내성적 성격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형 범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죽기 전에 자서전을 집필을 해서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 좀 대형 범죄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쓰지 않았냐. 뻥이. 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얘가 얘기했던 110명 이외에 기소된 거 이외에 못 찾았잖아요. 못 찾았죠. 시신 또 드러난 것도 없고. 네. 그럼 이제 뻥일 가능성이 많지.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교수님 공식적으로 15명만을 15명? 그러니까 15명이 맞겠죠. 인정을 하고 있고요. 15명이라도 이 새끼 정말
그래서 진짜 교수님 말씀 따라 저도 처음에 자료를 옛날에 저도 공부할 때 4줄짜리밖에 4줄짜리 읽었어 나도. 예,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아주 잔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교수님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나네 아주 이거. 예. 자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역량을 다 발휘한 나쁜 인간이 아닌가를 싶고요. 근데 이놈 진짜 특이하긴 하네. 아예 두목을 그냥 없애버려 가지고 네. 그냥 거기서 한순간에 저 완전히 그냥 역전을 시켜버리네 분위기를. 그래서 교수님 이게 그 교도소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거기서 제일 센 애를 맞짱을 뜨거나 테러를 맞아. 해가지고 맞아. 그 교도소를 장악하는 장면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 모티브가 된 게 게스키스 사건이라고 나와요. 왜 그래 이게 그랬겠어. 공식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대요. 왜 그러면 접근할 수도 없고 그 중교도소에서 제일 센 놈을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시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게스킨스는 이게 가능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전에 그 소년원에 있었잖아요. 근데 소년원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를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게스킨스가 쓴 수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교수님? 거기 이제 교도관 있잖아요. 제일 센 교도관한테 몸을 줬대요. 아이 더러운 새끼. 예. 개인 걸 알아가지고 왜 남색이 있더래요. 그 교도관이 자꾸 애들을 불러다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제가 제공할 테니까 저 다른 형들이 못 건들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다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유 잔인한 새끼. 사건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좀 길게 했네요.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자리 네. 찾느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